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3위는요, 그 휴대폰 좀 그만해. 네, 이런 얘기 해보신 부모님들 참 많으실 텐데. 자, 2위는 그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네, 그리고 1위가 바로 커서 뭐가 되려 그러니. 네, 요거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요즘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인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자, 뭐 그 이외에도 그 친구 좀 본받아 이렇게 좀 비교하는 얘기라던가 요즘에는 전교 몇 등해 뭐 이렇게 성적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요, 필근 씨.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네.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너 왜 공부를 안 해? 그러면은 엄마 닮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몇 등이냐고 자꾸 등수로 뭐라고 하실 때는요.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가서 엄마 아빠는 몇 등이었는지를 물어보세요. 아하. 사실 안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랬다가 뭐 바로 등짝 스매싱이 날아오지 그럴 수 않을까. 있죠. 네, 그럴 수 뭐 그런 있죠. 생각이 들긴 부작용은 합니다만.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잔소리는 절대 안 할 것 같은 우리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저도 잔소리 할 때 있죠. 왜 잔소리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지나친 잔소리, 특히 공부에 대한 잔소리는 아이한테 압박이 되거나 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죠.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고민이 바로 이 강박에 관한 겁니다. 수학에만 강박을 느끼는 모범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가 유독 이 수학에서만큼은 좀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 이 고민을 우리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저도 뭐 가수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주변에서 이 무대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완벽한 무대를 연출하고 싶어하는 가수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완벽주의가 초등학생 때부터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강박에는 분명히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범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좀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100점을 받아야 하고 또 막 잘해야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100점 안 받는다고 뭐 이렇게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사실 그래요? 초등학생이 이런 마음을 먹는 건 쉽지 않은데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유독 수학 문제를 풀 때 강박을 느낀다. 뭐 여기에 뭔가 좀 원인이 있을까요? 사실 정말 엄마가 원인일 수 있어요. 그래요? 특히나 이 초등학생은 엄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모범생이고 특히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특별히 더 그렇다면 아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네. 엄마한테 뭐 꾸중을 들었다거나 엄마가 수학만 하면 좀 엄해진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 아이가 좀 강박이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더 늦어지면 이런 습관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잘 신청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엄마와의 관계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미루어 짐작을 해봤는데 과연 어떨지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유린이의 관찰 카메라 지금 함께 보겠습니다. 유린이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십니다. 유린이 왔어? 왔어? 엄마한테 저렇게 달려가서 푹 안겨요. 그렇죠? 사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미술. 미술에서 뭐 했는데? 미술 또 뭐 종이로 만드는 거 했는데 또 손 늦게 돼가지고. 대화도 잘하고 엄마랑 좋아 보이는데. 네, 알콩달콩해 보여요. 엄마, 나 그거 할래. 뭐? 영어. 영어. 연결해줄게. 영어? 영어를 잘하나 본데요. 잠깐만. Hello everyone. Welcome to English Speech Contest in Vienna. 오. My name is Kim Yuri from Korea. I'm in the fifth grade. 유린이가요. 네. 이 영어 스피치에서 대상 받을 정도로 잘한대요. 와, 대상을. 저 시키는 거 아닌데 저렇게 한답니다. 네, My 알아서. dream is to be a famous 표정부터 entertainer 아예 who 자신감이 can 딱 promote 장착되어 our 있는데요. country 엄마도 all 굉장히 around the 뿌듯하게 world 쳐다보시네요. and make them 그쵸. happy. Like BTS, 똑소리 나는 I would 유린이는 like to be a 어떤 person who 아이일까요? shows my talent. 유린이는 자기 일을 알아서 다 척척하는 편이고요. 엄마의 도움보다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해야 할 일은 알아서 한다는 자타공인 모범생의 하루.
유린이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숙제. 아니 엄마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앉는 것 자체도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냥 모범생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칭찬 정말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매일 숙제를 제 시간에만 해도 네. 일단 미루지를 않게 되니까 진도는 잘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좋은 습관이네요. 네. 앉았다 하면 요지부동.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시계가 지금 계속 혼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야, 대단하네. 폭풍 집중력. 유리나, 학교 갔다 와서 좀 쉬고 싶지 않아? 그래도 그 숙제를 미리미리 다 해놔야지 조금 마음도 편하고 다음에 놀 수 있으니까. 아우. 아우. 상. 뭐 성적표가 저거 우리 때로 따지면 다 수 이건데. 와, 그렇죠. 이게 역시나 성적도 상상 그 이상인 우등생. 숙제를 마치기 무섭게 이번엔 패드를 이용해 예습을 시작하는데요. 진짜 모범생이네. 야. 이게 아무리 봐도 좀 방송이라서 좀 평소보다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니, 저렇게 엉덩이 무겁게 앉아 있는 건 연출만으로 될 수는 없어요. 아, 정말 그런가요? 모범생이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 이 정도로 알아서 한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좀 강박이 있어서 대신에 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 기억 그거를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아이예요. 특히 수학에만 강박을 느낀다는 유린이. 본격적인 수학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을 혼자 힘으로 예습하는 건데요. 근데 요즘은 아예 문제도 저렇게 그냥 패드로 다 푸는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아, 직접 써가면서.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아이고. 뭔가 막혔나요? 몸무게가 몸무게를 왜 구하죠? 썩 마음에 드는 분은 아닌데요. 몸무게를 왜 구할까요? 아무리 계산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 답이 이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해답지를 찾아보지만 아니야. 아유. 아니야. 해답지까지 봤는데도 지금 안 풀리는 네. 거예요. 몸무게가 어떻게 7,686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 코끼리도 아니고 말이죠. 원래는 76kg로 나와야 저게 정답인가? 그러니까요. 해설지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어휘력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학습 태도는 훌륭한데 지금 이제 과연 집중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예습을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죠. 풀고 또 풀고 한 문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유린이. 그 지금 아까 그 몸무게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엄마의 고민이 딱 여기서 드러나네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도 일단은 그냥 붙잡고 있잖아요. 네. 유리나, 네. 한 문제를 너무 오래 푸는 거 아니야? 네. 한 문제를 최대 몇 분까지 풀어봤어? 1시간 완전 많이 넘었어요. 한 시간을 넘게 한 문제 푼 적도 있다고? 이 풀릴 만한 이제 문제를 끝까지 잡고 그걸 결국 해내는 것하고 모르는 문제를 그냥 붙잡고 있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 이건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네. 아이고. 아, 머리를 콩콩콩 치고 있죠. 좀 답답해요. 엄마 그러니까 입장에서 해결 정말 방법을 답답하실 수 차라리 있죠. 빨리 찾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1시간이 넘었나? 2시간이 다 됐는데도 계속 하고 있길래 도대체 지금 뭘 하니? 그래서 제가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제발 그만하라고. 미칠 것 같다고 엄마가. 그 순간 다가오는 소리 없는 발걸음. 아하. 엄마가 출동을 했습니다. 일단 자세부터가 굉장히 오늘은? 무섭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뭐 하고 있어? 수학. 풀기 한참 된 것 같은데. 안 풀려? 엄마가 같이 좀 해줄까? 내가 더 할래 그냥. 사실 저 엄마한테 하나만 물어보면 되는 건데 네. 끝내 안 물어보는 거 보니까 엄마랑 같이 하는 걸 안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네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제가 풀어야 기분이 좋은데 엄마가 풀면은 엄마가 아픈 거 같아가지고 제가 푼 게 아니니까 뭔가 뿌듯한 마음이 없어져요. 모범생 같은 대답이네요, 굉장히. 그런데 저는 저 대답이 앞서 엄마랑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수학 공부할 때만큼은 엄청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유린이가 아마 엄마와의 수학 시간도 이 따뜻한 모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쌓이다 보니까 아 이거 엄마한테 이렇게 내밀기 싫은 거죠. 그런 강박이 돼서 이런 대답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영어 발표할 때처럼 네. 수학 정답을 딱 맞춰서 짠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야. 와, 이렇게 많이 틀린 줄 처음이다. 아직 배우지 않은 문제것만 유린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마는데요. 이제 흐느껴요. 어떡해요. 엄마, 응? 진짜 이렇게 많이 틀려본 적 진짜 처음. 괜찮아. 그거는 좀 틀려도 된다고 했잖아. 오답 노트는 했어? 아니, 학교 공부는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응? 그때는 시험 성적이 나오니까 좀 잘 보면 좋겠지만 오답 노트 풀어가면서 그 문제 네 거 만들면 네 거 되는 거야. 그거는 울 필요가 없어. 울지 마. 왜 울어? 풀어. 엄마의 위로에도 쉽게 멈추지 않는 눈물.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네, 안쓰럽기도 짠하고. 하고. 네. 일단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엄마가 그래도 잘 다독여주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게요. 들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정혜숙 선생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어머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봐야지 않을까요? 오늘이 제일 점수가 낮았는데 가장 낮게 점수를 맞은 게 75점이었는데 65점으로 훅 내려가니까 아이고. 하필 오늘 또. 갱신을 해버렸네. 네. 이제 엄마랑 같이 하는군요. 예. 네, 요 분위기가 그렇죠. 어떤지가 중요하네요. 네네네. 그러면 2579 중에 가장 큰 숫자 2는 뭐야? 아웅다웅 보이지 않는 신랑이 직접 문제를 풀고 싶은 유린이와 좀 더 쉽게 알려주고 싶은 엄마. 엄마가 푸는 것 같다는 그 말이 뭔지 저희가 바로 느끼셨죠? 그렇죠? 왜냐면 소수점 밑은 숫자가 알 많을수록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다른 건 모르겠고 엄마 자꾸 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약간 펜을 자꾸 뺏어가시는 게 뭔가 엄마가 좀 약간 조금 마음이 조급해 보이는 예, 맞아요, 게 맞아요. 있네요. 유린이가 펜을 달라고 이렇게 액션을 하는데 자꾸 안 꺾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수비하시는데. 펜 안 뺏기게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예. 어떤 게 더 커 이거랑 이거랑? 얘가 더 크네. 왜냐하면 가장 큰 수를 만들려면 자연수는 클수록 수가 커져. 소수점 밑에는 작아야 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했는데 뭐 엄마가 원인일 수 있다는 선생님 예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지켜보니까. 저도 갑자기 이 장면에서 갑자기 확 느낌이 왔어요. 이걸 봤을 때 유린이가 완벽주의자라기보다는 네. 수학에서도 엄마의 칭찬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수학 공부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화기애애해진 두 사람. 아까의 냉랭했던 공기는 눈 녹듯 사라졌는데요. 수학만 아니면 늘 웃음꽃 가득한 유린이네 집. 그렇기에 엄마의 걱정도 커져만 갑니다. 이 수학을 하면서 잘해야겠다는 강박이 있는 거죠. 다른 거 다 100점 맞고 있는데 수학은 80점. 그러니까 싫은 거죠. 이제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이 수학 강박으로 인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이제 다시는 수학이 하기 싫을까 봐, 수포자가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이 수학 문제 풀 때만 유독 강박을 느끼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유린이를 만나봤습니다. 유독 이 수학 문제 풀 때만 막 한 문제 가지고 1시간을 고민을 하고 결국에는 그 결과 때문에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게 다 아까 그 몸무게 구하는 문제 때문이에요. 아하.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남의 몸무게를 구하고 있냐고요. 그래요.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 잘 들었고요. 뭐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습관이 길러지고 있어요. 실패하는 습관이요? 네.
오, 이거는 뭐 깜짝 놀랄 만한 그러게요. 얘기인데요. 네, 이게 지금 내가 이 문제 못 푸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1시간 가까이 넘는 때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딱 알려드릴게요. 그냥 한 문제를 고민할 시간은 최대 5분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안타까우시니까 솔루션이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딱 5분만 네. 해라. 네,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부터는 5분 이상 똑같은 문제를 붙잡고만 있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사실은 5분 이상 고민을 해도 안 풀리는 문제는요, 그냥 모르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꼭 풀어야 돼 하는 압박을 주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네. 수학 습관 자체를 좀 제대로 형성해 나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유린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수학 네. 평가를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오. 보이시죠? 야. 네, 복습 100점입니다. 네. 야. 그렇죠. 기초가 굉장히 잘 다져졌다는 뜻이에요. 아, 저러니까 뭐 그 성적표가 상상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 소수점 부분 그리고 아직 접해보지 않은 뭐 문장제 문제 이런 정도만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점수예요. 복습은 이미 100점이고요. 그러니까 점수 보고 또 울까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100점이 아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 점수 마음에 안 들게 나온 것 때문에 막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거는 이 수다학 이 방송 보고 정말 확실하게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엄마가 80점이다, 몇 점이다, 점수 이야기를 자꾸 하시거나 시험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면 이게 오히려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린이는 엄마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점수에 또 연연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채점으로 이 점수를 내는 방식을 좀 버리고 네. 좀 내용을 알아간다.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면 이 우는 일은 사라질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요. 뭐 이게 뭐 채점을 하지 않고 일단 그냥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뭐 공부를 한다. 이거 좀 뭐 좋은 얘기 같긴 한데 네. 혹시 엄마랑 같이 하는 거 아까 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거를 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뜻일까요? 네, 그 이야기 맞습니다. 네. 단호하신데요, 오늘. 굉장히 단호하신데요. 정확히 말하면 유린이랑 같이 하나의 펜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이 펜에서 손을 떼셔야 됩니다. 너무 세요. 강력하네요. 펜을 쥐고 있는 손의 힘이 너무 세요. 맞아. 사실 엄마가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분이세요. 맞아요. 게다가 유린이가 엄마를 정말 좋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엄마랑 늘 즐거운 얘기만 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할 때랑 수학 공부할 때 온도차 보셨죠? 그러니까 수학만 시작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이제 강박으로 이어지는 건데 엄마가 수학에서 손을 떼시면 좋은 엄마로서만 남을 수 있잖아요. 아하. 과감하게 함께 안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어허, 굉장히 과감한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어머님이 왜 영어 할 때 보면은 눈빛 자체도 달랐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그렇죠. 유린이는 그런 표정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더욱 압박을 계속 느끼는 것이 쌓여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린이는 수학 공부할 때는요, 이제 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고 어머님은 리액션을 계속 따뜻하게 잘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아니 두 분 선생님께서 오늘 되게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니까 그러게요. 뭐 시원하긴 한데 네네네. 어머님 입장에서는 방송 보시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나보고 손을 떼라고 이렇게 좀 당황하실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뭐 괜찮으실 거예요. 네. 뭐 유린이가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요. 네, 그럼 오늘은 수다학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아니 퇴근하시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함께 했던 과정에서 이제 벗어난다고 했을 때 이제 네네. 그때는 그럼 이제 어떻게 또 해 나가야 되는지 예, 요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뭘 끝이에요. 빨리 퇴근하나 했네요. 예, 네. 뭐 검사 결과 좀 보면서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검사 결과를 함께 보시면 네. 논리수학지능과 공간지능이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걸 뜻합니다. 네. 다만 이제 학습 습관이 다소 좀 아쉽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완전 알아서 척척 잘하는 모습 같았는데. 그렇죠. 시간 관리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잘 앉아서 공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놓고 보면 시간 관리도 이제 보통 수준이고 집중력 또한 지금 보통 수준이에요. 게다가 독서 능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중력이라든가 뭐 어휘 문제, 예, 어휘 조금- 문제. 독서량이 부족하면 기본적으로 문제 이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속상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을 엄마가 독서로 메꿔준다. 이런 생각하시면
그냥 붙잡고 수학 가르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걱정이 학습 내용 정리 능력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업 집중도가 그래도 높아서 성적이 잘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중학교 가서가 진짜 공부거든요. 이렇게 이 정리하는 능력이 잘 안 길러지면 이후에 본인이 학습할 것을 잘 대비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학습 내용을 잘 다질 수 있도록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네. 뭐 방금 뭐 그 학습 내용 정리 부분이라던가 어휘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해결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즐거운 수학을 접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죠. 일단 유린이가 혼자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질문할 것도 필요하고 시간 관리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해서요. 네. 초등 고학년에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라라고 한다면 뭐 학원이나 공부방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혼자 하고 싶다는 마음은 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유린이가 끙끙대면서 못 해결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 질문할 곳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선생님이 있는 곳에 가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질문도 할 수 있고 좀 시간 관리에 대한 것도 조금은 더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점수 매기고 그런 학원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학원 갔는데 또 몸무게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울잖아요, 학원에서. 네, 몸무게 문제 굉장히 꽂히신 것 같아요. 열이 받아가지고 왜 나한테 몸무게를 구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래서요, 과한 평가를 하지 않는 곳, 복습과 예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상담을 해주시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린이가 질문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네, 게다가 우리 유린이가 대인관계 지능이 정말 좋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학원은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볼 수 있어서 네. 유린이한테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유린이 성향상 엄마랑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쓴소리는 기관에서 엄마와 유린이는 행복한 이야기만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손은 왜 이렇게? 왜냐면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니에 대한 지적만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좀 건설할게요. 네. 자, 그렇다면 집에서 이제 엄마 없이 혼자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동영상 학습 말고 또 다른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비법 노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비법 노트. 네, 문제를 학원 선생님께 추천을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 동영상 학습을 하면서 못 푼 문제들, 네. 틀린 문제들, 어렵다고 느낀 문제들을 노트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앞서서 유린이를 울게 만들었던 문제를 가지고 그 몸무게 문제 네. 오늘 확실하게 예로 가지고 해볼까요? 네네네. 일단 저도 그 문제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그죠? 정복해서 깨 부셔버리게요. 자, 이제 이 문제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자기가 틀린 풀이도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42 곱하기 1.83 이렇게 계산해서 세로 세모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 풀이도 쓰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요. 해설지에 있는 풀이를 베껴서 써보는 거죠. 해설지에 보면은 42 곱하기 1.83 이것을 분수로 바꿨어요. 그래서 100분의 183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동그라미에서 끌어와 주시고요. 그러면서 분수로 바꿔서 문제 풀이하기 이렇게 써주면 아무래도 내가 틀린 부분들이 탁탁탁 보이니까 비법 노트가 될 수 있죠. 그럼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소 좀 낮았던 집중력도 그리고 정리 능력도 같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유린이가 방송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네. 앞으로는 진짜 울려고 눈물 쥐어 짜내도 눈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또 엄마가 걱정하셨던 게 이 강박 때문에 수포자 되면 어떡하냐고. 근데 여기 뭐 명쾌한 답변이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지금. 예.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엄마라면 뭐 유린이만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유린이 공부 봐줄 시간에 놀러 나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네네네. 근데 또 살짝 어머니 입장에서는 방송을 보시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수학을 지도해줬는데 갑자기 안 하면 나는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뭔가. 갑자기 고민이 또 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엄마는 유린이하고 좋은 관계 형성하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엄마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다 보면 엄마가 무서웠다, 또 친절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박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부터 수학 공부할 때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칭찬이라는 걸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의하실 게 그게 이제 점수나 결과 몇 점 받았으니까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칭찬이어야 돼요. 어느 때나 일관성 있게 좀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대해주시면
아마 오늘의 고민 쉽게 해결될 겁니다. 네, 정말 뭐 말씀 한마디 해주실 때마다 우리 유린이와 어머니에게 정말 큰 도움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네. 우리 필근 씨 어떻게 정리하죠? 제가 잘 정리를 하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 상상상 수학 성적 좋아서 학교에서 칭찬만 듣고 있는 딸. 하지만 완벽하게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 걱정인데요. 아이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간절한 엄마.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1시간이 넘도록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못하는 유린이. 게다가 만족하지 못하는 수학 점수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고 말죠. 아유, 수학이 뭐라고. 강박에 사로잡힌 모험생 유린이와 그 모습이 짠한 엄마를 위한 핵심 정리. 5분. 유린아, 한 문제 절대로 5분 넘기지 말아볼래? 밖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수학 공부해보는 건 어때? 칭찬. 지도 대신 폭풍 칭찬이 유린이의 수학 강박을 없애줄 거라고요. 자, 뭐 잘 보셨죠, 여러분? 네, 이 강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수학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뭐 당연히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려면 우리 부모님들부터 좀 강박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내가 꼭 직접 지도해야 돼. 점수가 잘 나와야 돼. 뭐 이런 어떤 그 강박보다는 정말 그 일관성 그리고 아주 그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칭찬을 장착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더 좀 부담을 버리고 즐겁게 수학을 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앞으로도 수학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 수다 게시판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도 두 분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너무너무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저희는 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